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사일 근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7일 물결 참소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은행권의 주 4일 근무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사 측보다는 노조 측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데요. 지난 17일 양대 노총사나 금융노조가 주 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은 주 5일 근무제에서 4일 근무로 선택적 전환을 이루면 현재 인원의 20%에 달하는 2만 3천여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노조의 이날 발표 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로서 매우 의미 있는 행보인데요. 2014년 제주 서귀포 포럼에서 가장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주장했던 7일경제연구소는 당시부터 주 4일 근무제의 가장 큰 이유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 4일 근무제의 주된 논의는 4일이라고 나머지 3일은 개인 여가 및 복지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주 4일 근무제의 기원은 날로 치열해지는 5일 근무제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기에 AI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더하여 사람이 설 곳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무일을 줄이되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금융노조의 주 4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20%의 신규 고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뜻깊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의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주 4일 근무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인 디지털화에 있어서 은행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최근 은행에 가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은행 방문 횟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셨을 텐데요. 보통은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점포로서의 은행 기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4대 은행 점포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에 3,575개였던 점포수가 작년 2021년에 3,203개로 370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오프라인 점포수 감소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당연한 예측입니다. 즉 주 은행권의 4일 근무제 실현은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보다 현 추세와 같은 점포수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주 4일 근무제 시행만으로는 20%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걸림돌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4대 은행권 평균 연봉에 9,8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반 직장에 비해 높은 연봉 수준인데요. 이렇게 고액 연봉 근로자들에게 주 4일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일반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은행권의 주 4일 근무제는 임금 삭감 없는 4일 근무제 요구입니다. 은행노조는 이 방법으로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정부가 8%의 면세 혜택을 주어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책임지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적 변혁에 정부의 책임과 담당할 몫이 있기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주 4일 근무제를 활용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이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4일 근무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보전이나 나머지 3일 공간을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 4일 근무제만의 창의적인 혁신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주 4일 근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청년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부캐가 인기라고 합니다. 부캐는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신조어 중의 하나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명의 연예인이 본연의 모습과 다른 캐릭터로 다른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중적 캐릭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멀티 캐릭터 개념이 노동시장에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부업 열풍입니다. 즉 낮에는 회사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부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일반 직장에서 사무 업무를 하다가 저녁에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개발로 볼 것인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부가적 활동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와 같은 부업 열풍이 주 4일 근무제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주 4일 근무제는 4일 근무하고 3일은 쉰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4일 근무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부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KBS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업 참여율이 계속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집단의 일자리 질이 낮은 데서 오는 생계형 부업이라면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근무일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머지 3일을 여가 및 자신의 취향과 재능에 따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의 혁신입니다. 그러나 5일 근무제의 경쟁 구조 속에서 저임금, 저품질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일을 일하고 나머지 3일 또한 노동에 내몰린다면 행복한 주 4일 근무가 아닌 불행한 근무제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정부, 기업,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 4일 근무제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7일 경제뉴스 시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선 행보 중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이 7일 경제뉴스에게는 매우 심각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 제1호로 주 4일 근무제를 내걸었던 후보였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심상정 후보가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다시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심 후보는 주 4일 근무제가 제1공약인 후보답게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나 SK 계열사의 주 4일 근무제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SK그룹사 중에는 이미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로 4일 근무제를 실현하고 있었는데요. 심 후보는 최 회장을 독대하면서 4일 근무제의 필요성과 여타 다른 기업의 예를 들며 주 4일 근무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역시 정치권의 주 4일 근무제 전도사답게 대선 재개 첫 행보를 대기업 주 4일 근무제 제안으로 멋지게 장식했는데요. 앞으로 대선 운동 과정에서 더 많은 심상정 후보의 주 4일 근무제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주간 7일 물결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